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용훈이입니다. 오늘 함께할 책은 벤저민 하디의 누구와 함께 일할 것인가입니다. 이 책은 우리에게 아주 단순하지만 근본적인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당신은 지금 어떻게 할까를 고민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누구와 함께 할까를 고민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늘 how, 어떻게라는 단어에 익숙합니다. 무언가 이루고 싶을 때 이걸 어떻게 해야 하지? 내가 직접 하면 되지. 이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떠오르죠. 하지만 벤저민 하디는 말합니다. 그 질문을 바꿔야 한다고요. how가 아니라 who, 방법이 아니라 사람을 찾아라. 현대사회는 효율과 경쟁으로 가득합니다. 학교에서는 혼자 공부 잘하는 학생을 칭찬하고 직장에서는 모든 걸 혼자 해결하는 사람을 인정하죠. 그래서 우리는 혼자서 해내야만 성공한다는 잘못된 믿음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시간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에너지도 집중력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우리는 혼자서는 모든 걸 다 잘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벤저민 하디는 말합니다. 혼자서 모든 걸 해결하려는 태도는 성장의 속도를 늦추는 가장 큰 장애물이다. 이 책의 핵심은 아주 단순합니다. 목표를 이루는 열쇠는 방법이 아니라 사람이다. 무언가를 이루고 싶을 때 이걸 어떻게 할까? 그 대신 누가 이 일을 나보다 더 잘할까? 를 묻는 것? 그 한 문장의 전환이 당신의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바꿉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당신이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다고 가정해봅시다. 보통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업 아이템을 어떻게 만들까? 마케팅은 어떻게 하지? 디자인은 내가 배우면 되겠지? 하지만 후의 관점에서는 이렇게 묻습니다. 이 일을 나보다 잘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 내 비전을 함께 공감하고 실행해줄 사람은 누구일까? 결국 성공하는 사람들은 더 많은 일을 직접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할 사람을 잘 찾는 사람입니다. 혼자 일하면 한정된 시간이 곱셈이 아니라 덧셈으로 움직입니다. 오늘의 나, 내일의 나, 그리고 그 다음날의 나가? 조금씩 일을 더해가죠. 하지만 후와 함께 일하면 그 시간은 곱셈으로 작동합니다. 당신의 시간 그리고 누군가의 시간이 서로 얽히며 새로운 가능성을 만들어내니까요. 혼자서는 빠르게 갈 수 있지만 함께라야 멀리 갈 수 있다. 이 한 문장은 후 나트하우의 철학을 완벽히 설명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후를 찾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이유는 단 하나, 통제권을 잃을까봐입니다. 내가 직접 해야 마음이 놓이는데 다른 사람에게 맡기면 불안해. 이런 마음이 우리를 붙잡습니다. 하지만 진짜 리더는 모든 걸 통제하려는 사람이 아니라 신뢰를 통해 에너지를 확장하는 사람입니다. 벤저민 하디는 말합니다. 당신의 인생은 누구에 의해 결정된다. 올바른 사람을 만나면 인생의 속도가 달라진다. 오늘 이 첫 장에서는 우리의 사고방식을 어떻게 해서 누구로 바꾸는 것이 모든 변화의 시작임을 알려줍니다. 혼자 싸우지 말고 누군가와 함께 나아가세요. 그 순간 당신의 시간은 2배가 되고 당신의 가능성은 10배가 됩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스스로 해야 한다는 말을 들으며 자라왔습니다. 혼자 공부해야 진짜 공부야. 남한테 의지하지 마. 네가 직접 해야 제대로 돼. 이런 말들은 책임감과 자립심을 강조하기 위해 나온 말이었지만 결국 우리 마음속에 모든 건 내가 해야 한다는 깊은 믿음을 심어 놓았습니다. 벤저민 하디는 이 점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혼자 하는 것과 유능함을 동일시한다. 그러나 그건 착각이다. 혼자 다 해내려는 사람일수록 더 많은 피로감과 압박 속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혼자 하려는 이유 중 하나는 자존심입니다. 내가 직접 해야 완벽하지. 남에게 도움을 청하면 약해 보이잖아. 하지만 그 자존심은 결국 성장을 막는 벽이 되기도 합니다. 하디는 말합니다. 자존심은 자기 보호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두려움의 다른 이름이다. 우리는 실패할까봐, 남이 나보다 나을까봐, 내 역할이 줄어들까봐 도움을 구하지 못합니다. 결국 혼자서 모든 걸 짊어지고 지쳐버리죠. 또 다른 이유는 통제욕입니다. 누군가에게 일을 맡기면 결과가 내 마음대로 안 될까봐 불안하죠. 그래서 모든 걸 내 손안에 두려 합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럴수록 우리는 더 많은 일을 떠안고 더 큰 부담 속에 갇히게 됩니다. 하디는 이렇게 말합니다. 통제를 유지하려다 보면 당신은 결국 통제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진다. 진짜 자유는 모든 걸 직접 하는 데서 오는 게 아니라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맡길 때 생깁니다. 많은 사람들이 책임감 있게 일한다는 말과 혼자 다 한다는 말을 혼동합니다. 하지만 이 둘은 전혀 다릅니다. 책임감은 결과에 대한 헌신입니다. 반면 혼자 다 하려는 건 결과를 통제하려는 집착에 가깝습니다. 책임감 있는 리더는 필요할 때 도움을 요청할 줄 알고 함께 나아갈 때 더 큰 시너지를 만듭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종종 협업을 두려워합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협업은 나를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와 함께 일한다는 건 내 약점도 내 한계도 드러나는 일이니까요. 하지만 벤저민 하디는
그 두려움을 이렇게 뒤집습니다. 당신이 완벽하지 않다는 사실을 인정할 때 진짜 협력이 시작된다. 우리는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기 위해 존재합니다. 누군가는 당신이 부족한 걸 채워주고 또 누군가는 당신이 가진 재능으로 도움을 받습니다. 하디는 이렇게 말합니다. 혼자 일하는 사람은 자신의 능력에 한계를 둔다. 하지만 함께 일하는 사람은 타인의 능력까지 자신의 자산으로 만든다. 당신이 혼자 할 수 있는 일은 언제나 당신의 시간 안에 제한됩니다. 하지만 후와 함께하면 그 시간은 확장됩니다. 하루 24시간이 아니라 함께하는 사람들의 시간만큼 늘어나죠. 그게 바로 협업의 진짜 힘입니다. 당신이 혼자 싸우고 있다면 그건 아직 누구와 함께할 준비가 안 된 것이다. 당신이 누군가에게 도움을 구할 때 그 순간 이미 당신은 성장하고 있다. 혼자만의 싸움에서 벗어나 함께 성장하는 길로 나아가세요. 그 한 걸음이 당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꿉니다. 우리가 어떤 목표를 세울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질문은 대부분 같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떤 방법으로? 어떤 절차로? 어떤 순서로? 하지만 벤저민 하디는 익숙한 질문이 우리를 오히려 가로막는다고 말합니다. 그는 단호히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어떻게 하우를 묻는 순간 이미 당신은 혼자 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하우는 언제나 수단과 절차를 묻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진짜 성장은 누구 후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당신이 무엇을 하느냐보다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뜻이죠. 예를 들어볼까요? 당신이 새로운 회사를 창업하고 싶다고 합시다.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홈페이지를 만들지? 어떻게 자본을 모을까? 어떻게 고객을 확보하지? 하지만 벤저민 하디는 이렇게 묻습니다. 그 일을 이미 잘할 수 있는 누구가 있는가? 그 사람과 어떻게 함께할 수 있을까? 이 관점의 전환이 당신의 속도를, 삶의 효율을, 그리고 성취의 크기를 완전히 바꿉니다. 당신이 하우에 머무를수록 당신의 시간은 줄어듭니다. 해야 할 일이 늘어나고 마음은 불안해지고 결국 지쳐버립니다. 하지만 후를 찾기 시작하면 당신의 가능성은 기하급수적으로 확장됩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의 능력과 시간, 그들의 네트워크와 경험이 모두 당신의 자산이 되기 때문이죠. 하디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목표는 더 많은 일을 혼자 하는 것이 아니다. 당신의 비전을 함께 실현해줄 사람을 찾는 것이다. 이 개념은 단순히 협업이나 외주 개념이 아닙니다. 후 나트하우는 사고방식의 전환입니다. 즉 나는 이걸 어떻게 할까? 에서 이걸 해낼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 로 생각의 중심축을 옮기는 것입니다. 이건 단순히 효율의 문제가 아니라 정체성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하우에 머무는 사람은 자신을 수행자로 봅니다. 직접 일하고 직접 해결하고 결국 모든 것을 자기 손으로 하려 하죠. 반면 후의 관점을 가진 사람은 자신을 비전 제시자, 창조자로 봅니다. 그는 혼자 일하는 대신 함께 성장할 사람들을 연결하고 그들에게 기회를 제공합니다. 그게 진짜 리더십입니다. 하디는 예를 듭니다. 그가 책을 쓰기 시작했을 때 혼자 모든 걸 해보려 했다고 합니다. 자료조사, 지필, 교정, 마케팅까지 전부 자신이 해야 한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깨달았습니다. 내가 책을 쓰는 이유는 혼자 잘했다는 말을 듣기 위함이 아니다. 그는 자신의 생각을 더 많은 사람에게 전하고 싶었고 그 일을 함께 도와줄 후를 찾기로 했습니다. 결국 그는 공동 저자이자 비즈니스 파트너인 댄 설리번을 만나게 되었고 그들의 협력은 전 세계 수백만 독자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하디는 말합니다. 댄과의 만남은 내 인생의 하우를 완전히 사라지게 만들었다. 우리가 흔히 하는 착각이 있습니다. 내가 직접 해야 제대로 된다. 누군가에게 맡기면 내 뜻이 흐려질 거야. 하지만 그건 신뢰 부족에서 오는 두려움일 뿐입니다. 누군가와 함께 한다는 건 내 뜻을 잃는 게 아니라 내 뜻을 확장시키는 일입니다. 그 사람의 관점, 그 사람의 능력이 내 비전을 더 풍성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이죠. 하디는 이렇게 조언합니다. 당신의 목표가 크다면 반드시 그에 걸맞은 후가 필요하다. 큰 비전일수록 혼자서는 도달할 수 없다. 그렇습니다. 당신이 세상에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고 싶다면 그건 혼자가 아니라 함께일 때 가능합니다. 당신의 후는 바로 그 꿈을 현실로 만들어줄 사람입니다. 후 나트하우의 핵심은 결국 관계의 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사람과의 연결은 단순한 도움을 넘어 당신의 인생을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립니다. 우리가 스스로 나는 이걸 할 수 있어라고 말할 때 그건 한정된 자신감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누구와 함께하면 가능이라고 말할 때 그건 무한한 가능성을 품은 믿음이 됩니다. 하디는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당신의 인생을 바꾸는 것은 더 많은 하우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후를 만나는 것이다. 이 문장을 곱씹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배우는 기술, 쌓는 지식, 그 모든 것보다 더 강력한 변화의 동력은 결국 사람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삶을 바꾸는 사람은 항상 당신보다 앞서 있는 누군가일 것입니다. 이제 질문을 바꿔봅시다.
나는 이걸 어떻게 할까? 대신 일을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 그 순간부터 당신의 목표는 훨씬 가까워질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좋은 사람과 함께해야 한다는 말에는 공감하지만 정작 그걸 어떻게 실천할지는 막막해합니다. 벤저민 하딘은 이렇게 조언합니다. 좋은 사람을 찾기 전에 먼저 당신이 좋은 비전을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 다시 말해, 명확한 목표와 방향성이 없다면 아무리 뛰어난 사람과 함께해도 시너지가 생기지 않습니다. 좋은 후를 만나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을 이루고 싶은가를 구체적으로 정의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명확한 비전을 가진 사람에게 끌립니다. 비전이 불분명한 사람은 그저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으로 보이지만 명확한 비전을 가진 사람은 함께 미래를 만들 파트너로 보이죠. 하딘은 말합니다. 사람들은 돈이 아니라 비전에 투자한다. 그 비전이 명확할수록 당신 곁엔 자연스럽게 후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후를 찾는 사람 중에는 나를 도와줄 사람을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딘은 이렇게 말합니다. 진짜 후는 당신이 먼저 신뢰를 줄 때 나타난다. 누군가를 신뢰한다는 건 그의 역량을 믿고 그의 방식에 맡길 용기를 가진다는 뜻입니다. 작은 통제욕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협업의 문이 열립니다. 누구와 함께 일할 때 그 사람의 동기부여를 가장 강하게 만드는 건 보상이 아니라 의미입니다. 하딘은 강조합니다. 당신의 성공을 혼자 가지려 하면 그 성공은 오래가지 못한다. 결과를 나누고 성과를 함께 공유할 때 그 관계는 일시적인 계약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파트너십이 됩니다. 우리는 흔히 시간이 없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딘은 이렇게 말하죠. 시간이 부족한 게 아니라 당신의 후가 부족한 것이다. 이 말은 굉장히 도발적이지만 곱씹을수록 진리입니다. 당신이 혼자 모든 일을 하려 할수록 당신의 하루는 금세 가득 차버립니다. 하지만 후가 생기면 그 사람의 시간도 당신의 자원이 됩니다. 결국 후를 많이 가진 사람일수록 시간이 많아지고 에너지가 풍부해지며 더 큰 비전을 추진할 수 있게 됩니다. 하딘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당신이 누군가를 고용하거나 파트너십을 맺거나 팀을 구성하는 건 단순히 일을 나누는 게 아니다. 그것은 당신의 시간을 확장하는 일이다. 이것이 바로 시간 레버리지입니다. 즉, 타인의 전문성과 시간을 활용하여 당신의 하루를 2배, 3배로 늘리는 것? 그게 바로 성공한 사람들이 유난히 여유로워 보이는 이유입니다. 이제 당신이 후를 찾았다면 그들을 성장시키는 리더가 되어야 합니다. 하딘은 말합니다. 진짜 리더는 어떻게 시킬까를 고민하지 않는다. 그 사람이 어떻게 성장할 수 있을까를 고민한다. 리더십의 본질은 통제가 아니라 신뢰와 성장입니다. 누군가를 당신의 비전에 동참하게 만들었다면 그 사람의 재능을 믿고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 그게 리더의 역할입니다. 리더는 답을 주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 답을 찾아가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럴 때 팀은 단순히 일을 수행하는 집단이 아니라 비전을 공유하는 공동체로 바뀝니다. 하딘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비전은 당신의 언어가 아니라 당신이 믿는 사람들의 에너지로 완성된다. 즉, 리더는 말로 사람을 이끄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공간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후를 잘 찾고 잘 이끌더라도 협력이 항상 순탄하진 않습니다. 때로는 방향이 어긋나고 의사소통이 막히기도 하죠. 하딘은 말합니다. 실패한 협력의 대부분은 비전이 아니라 감정에서 무너진다. 협력의 핵심은 결국 신뢰의 유지입니다. 누군가 실수를 했을 때 즉시 비난하기보다 우리가 같은 방향을 보고 있는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하딘은 이럴 때 이렇게 조언합니다. 사람이 틀린 게 아니라 프로세스가 틀렸을 수도 있다. 협력이 무너지는 또 하나의 이유는 소통의 단절입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서로의 기대를 충분히 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신뢰는 투명한 대화에서 자랍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침묵하지 않고 솔직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용기, 그게 진짜 협력의 힘입니다. 하딘은 덧붙입니다. 협력은 완벽한 사람끼리의 관계가 아니다. 불완전한 사람들이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이다. 책의 마지막에서 하딘은 이렇게 단언합니다. 당신의 인생은 당신이 만나는 사람의 수준을 절대 벗어나지 않는다. 우리가 누구와 시간을 보내고 누구와 함께 일하느냐가 결국 우리의 성장 한계를 결정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당신에게 필요한 질문은 단 하나입니다. 나는 지금 누구와 함께하고 있는가? 만약 당신 곁에 당신을 자극하고 성장시키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이미 당신이 옳은 길을 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반대로 당신을 지치게 하고 당신의 가능성을 의심하게 만드는 사람만 곁에 있다면 이제 후를 바꿔야 할 때입니다. 하딘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후가 바뀌면 당신의 인생이 바뀐다. 이 책의 메시지는 단순하지만 강력합니다. 혼자서 모든 걸 하려 하지 마세요. 누군가와 함께할 때 당신의 비전은 현실이 되고 당신의 가능성은 끝없이 확장됩니다. 우리가 묻는 질문 하나가 우리의 인생 전체를 바꿀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 왜서? 누구와 함께 할까? 로. 그 단순한 전환이
당신의 다음 10년을 새롭게 열 것입니다. 세계는 지금 경제, 안보, 기술, 인구 구조 모든 면에서 100년에 한 번 있을 법한 대변화의 파도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은 단순한 무역 전쟁을 넘어 기술과 자원의 전쟁, 그리고 가치와 시스템의 충돌로 번지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한국은 미국의 동맹국이자 중국과 가장 가까운 경제 파트너라는 복잡한 위치에 서 있습니다.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보가 흔들리고 다른 한쪽을 놓치면 산업 기반이 무너집니다. 결국 우리의 생존 전략은 균형 잡힌 실용외교에 있습니다. 강대국의 힘겨루기 속에서도 국익을 중심에 둔 냉철한 판단, 그것이 지금 한국의 리더십에 요구되는 자세입니다. 경제적으로도 전환의 파도는 거셉니다.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노동인구 감소, 미래 산업으로의 패러다임 전환, 그리고 양극화 심화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위기 속에는 새로운 기회도 있습니다. 바로 AI, 반도체, 친환경 에너지, 바이오 산업 같은 미래 성장축입니다. 정부와 기업, 그리고 국민 모두가 방향을 함께 맞출 때 한국은 추격자에서 선도국가로 올라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국가의 경쟁력은 결국 사람의 경쟁력이라는 점입니다. 변화의 중심에는 언제나 사람이 있고 지식과 기술, 그리고 올바른 가치관을 가진 인재가 미래를 만듭니다. 따라서 교육의 방향은 단순한 스펙이 아니라 창의력과 문제 해결력, 그리고 공동체적 리더십을 키워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우리는 선택의 시대에 서 있다. 과거의 성공 방정식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위기를 피하려 하지 말고 그 속에서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내는 민족적 지혜가 필요하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과제는 단 하나입니다. 세계의 거대한 전환 속에서 한국이 주도권을 줄 수 있는가? 그 답은 거창한 정치나 이념이 아니라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깨어있는 의식과 책임감 속에 있습니다. 책 읽어주는 용훈이는 앞으로도 이 시대의 변화와 도전을 명확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지인분들께 유익한 공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